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비트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초반에서 큰 방향성 없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 이후 힘을 조금 빼는 구간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뚜렷하게 한쪽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 펀드와 ETP로 자금 유입이 활발히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4,3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기 저항은 4,500달러대, 지지는 4,000달러 전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자금 유입 효과를 받으며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조정에 동조할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큰 그림,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단 하나,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시장은 9월 중후반 혹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이미 주식과 암호화폐 가격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기대가 단 하나의 지표로도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 지수는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이며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고용지표가 달러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암호화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표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영향을 줄까요?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 실질금리 기대치가 내려가고 달러 약세로 이어지며 자산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커집니다. 이럴 때 기관과 레버리지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인하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이는 곧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이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4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고용보고서의 선행신호로 작용합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크게 약하면 시장은 곧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월 5일 금요일 아침 8시 30분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지표, 즉 NFP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고용자 수, 실업률, 평균 임금 상승률까지 함께 발표되는데 특히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명분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연준 완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위험자산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간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노동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은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오고 임금 상승률도 안정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강화됩니다. 이 경우 달러 약세와 함께 위험자산 랠리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단기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이더리움은 자금 유입 효과로 상대적 강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지표가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면 이미 선반영된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 매매, 즉 지지와 저항 사이를 활용한 단타 매매가 유효합니다. 세 번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연준은 완화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달러 강세가 나오고 위험자산 전반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단기 급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포지션 관리와 손절 규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번 주 지표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연준 완화 기대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표 발표 전후의 단기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 있으니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달러 초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자금 유입을 기반으로 4,300달러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이번 주 고용지표가 그 기대를 확인시켜줄지 혹은 뒤집을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고용지표를 전후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투자 상황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